그래서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뉴턴이라는 사람이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누굴까? 물론 더 숨겨진 어떤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알고 있는 한 이런 과학의 분야에서 공적인 관계에서는 헨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의존했고 믿었고 신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뭐 혹시 그쪽에 질문 들어온 것도 있으면. 저희 인스타 라이브 보시는 분들 저희 인스타에서도 질의응답 받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 댓글로 써주시면은 지금 답해드립니다. 네. 네네. 그 항성은 그냥 별을 항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양도 항성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북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니까 그 이제 행성들은 지구 중심을 돌고 그다음에 저 하늘의 별들은 그냥 거기에 박혀서 그대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구가 있잖아요. 그럼 지구 주위를 달이 돌아요.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구는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 뭉뚱그려 태양계는 이런 태양계 같은 게 수천억 개가 별들이 모인 집단을 은하라고 부르고 우리가 우리 은하에 살고 있어요. 뭐 밀키웨이 갤럭시 이렇게 부르는. 그러면 이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있는 태양계는 이 중심으로부터 빛으로 26,000년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지구 주위를 달이 도는데 이 태양계 자체가 이 우리 은하의 중심을 이렇게 돌아요. 1초에 250km 속도로 돕니다. 그래서 태양계가 생긴 지 46억 년에서 50억 년 됐다 그러는데 22바퀴 정도 돌았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는 지금 태양계 안에 있고 이러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건 가까우니까 보지만 다른 별들은 멀리 있어서 이게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깥에서 태양을 보면 어떨까요?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별들을 하늘에 이렇게 눈으로 착 봤을 때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지만 물론 자전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위치를 올해의 별들의 위치를 재요. 어떤 별 하나를 지정해 놓고 거기서부터 상대적인 거리를 재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 2초 여기는 3초 이랬다면 내년에 또 재요. 그 다음에 또 재요.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위치가 항상 고정되어 있으면 안 움직이는 건데 이 위치가 변한다는 것은 이 상대적인 그 운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적인 운동이 가는 방향 이런 걸 보면 그것까지 거리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치면 얘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측정 관측을 통해서 헨리가 알아낸 거죠. 자기가 모두 관측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뭐 100년, 200년 쌓였던 데이터를 잘 분석한 거죠. 해성 분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유 운동, 뭐 영어로는 프라포 모션 이렇게 해서 별들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고유한 운동을 가지고 속도를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런 걸 알아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별자리 프로그램 같은 거 써보세요. 이렇게 뭐 스텔라리움 이런 거 되게 웹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1861년 뭐 7월 20일 오후 뭐 8시 프랑스 파리 이러면 딱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대로 하게 되면 얘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에는 이제 지금 뭐 기준이 뭐 2000년, 그럼 2000년 시점에 이 별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다 들어가 있고 이 각각의 별들에 대해서 그 고유 운동 값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추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뭐 어느 방향으로 몇 초씩 간다.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보정을 해줘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뭐 200년, 300년 가고 변하지 않지만 이것들은 뭐 한 2000년 전 이렇게 해서 돌려놓은 다음에 북두칠성 비교해 보시면 거의 안 변하지만 약간의 변화 같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항성이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을 식으로 만들어서 거기가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5000년 후에 서울 하늘 이런 것도 그려보면 약간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 것들 지금 말씀하신 그 별의 운동을 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인스타에서 질문이 네. 하나 왔는데 저 다큐 어디서 볼 수 아, 있을까요? 이게 코스모스 다큐멘터리가 지금 시즌 3까지 나와 있어요. 1980년 오리지널 코스모스는 유튜브에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코스모스 1980 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2014년 다큐멘터리랑 2020년에 시즌 3가 나와요. 얘네들 디즈니.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디즈니랑 통합됐잖아요. 그래서 디즈니 채널에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누가 막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유튜브에 올린 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공식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디즈니 채널에서 보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 2014, 코스모스 2020 이렇게 쳐보시면 시즌 2, 3 보실 수가 있고요. 칼 세이건이 한 다음에 시즌 2랑 시즌 3는 앤 드류안이라고 하는 칼 세이건의 이제 그 죽을 때 같이 있었던 부인이 이제 제작도 하고 그 스크립트 쓰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칼 세이건 자신도 젠더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아무래도 이분은 훨씬 더 그런 것이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과학 커뮤니케이터시고 젠더 감수성이 뛰어나고 현대적인 관점에서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헨리를 주인공으로 하든지 또 잊혀진 여성 과학자를 끄집어내든지 우리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사람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있으면 또 그 실제 역할을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부각시켜서 주인공으로 만드는 이런 식의 형식을 취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한번 보시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유턴 세계 카페니까 이렇게 드리는 질문인데 개인적으로 교수님은 그 뉴턴에 대해 어떻게 평가 쓰는지 좀 궁금해요. 아, 네. 저는 그 말한 대로 뉴턴에 대해서 사실 그 보통 과학자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몰라요. 과학자들은 뭘 다 알 것 같지만 자기가 과학자를 볼 때 과학자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표상이라 그러나요? 그 대표적인 게 미친 과학자. 그런 거 있죠. 프랑켄슈타인 나오는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은 되게 너드적인 거, 뭐 빅뱅 시어리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런 면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좀 이렇게 직업인으로서의 과학자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벌써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여느 직장인들을 생각하면 자기 직업에 대해서는 루틴하게 잘 하잖아요. 하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냥 평균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하고 과학 연구를 한다는 거랑 과학자에서 안다는 건 되게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한테 유튜브 물어보면 그냥 숫자만 수치만 쓸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오늘 헨리 이런 얘기하면 와 그 사람이 그랬어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 과학 근데 요즘은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뉴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뉴턴도 그렇고 케플러도 그랬고 오늘날의 우리가 관점에서 봐서 뭐 과학혁명을 이끈 그 사람으로 코페르니쿠스도 쭉 이렇게 계보가 있잖아요.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그 다음에 케플러, 뉴턴이 완성했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그 과학의 최전선에서 종교와 대립하고 모든 것을 하는 혁명 전사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되게 충실했던 사람이고요. 당시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위는 굉장히 혁명적인 거죠.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세상과 조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이렇게 하늘들이 있고 천사가 살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는데 땅을 파면 지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계관과 땅과 하늘이 똑같다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법칙에 의해서 이게 다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세계관과 일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혁명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오늘날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을 볼 때 저는 두 가지 방식을 보는데 하나는 그가 부정했다 하더라도 그는 혁명적인 혁명 투사일 수밖에 없었다. 들어야지 않았지만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모든 것을 정말 집약적으로 했던 굉장히 충실한 직업적인 과학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되게 모순적인 것이 보일 거예요. 정말 악랄해요 이 사람이. 되게 악랄한 면이 있어요. 그
이렇게 위조지배 찾아낸 것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막 처형하고 이런 것도 뭐 정말 악랄하거든요. 저게 도대체 왜 그래? 그리고 또 왜 과학자가 저런 짓을 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요. 작은 일이라도